2016년 6월 20일 시즌 73승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1승 3패 시리즈 절대 열세의 상황에서 내리 3연승을 거두며 기적과 같은 파이널 우승을 차지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그들이 사상 첫 파이널 우승을 거머쥔 데에는 단연 파이널 MVP를 차지한 르브론 제임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지만, 이에 못지않은 공헌과 활약을 펼친 이가 카이리 어빙이었고, 그는 7차전 4쿼터 막판 NBA 파이널 역사에 영원히 남을 더 3를 장렬시키는 등 5차전부터 7차전까지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며 말 그대로 클리블랜드의 대역전극을 하드캐리했는데요. 파이널 우승과 함께 어빙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수직 상승하였고, 더욱이 그가 16-17 시즌 평균 25.2득점, 5.8 어시스트, 3.2 리바운드를 기록, 한층 스텝업된 퍼포먼스를 과시하며 리그 최고의 공격형 포인트 가드 레벨로 올라서자 클리블랜드 팬들은 그를 팀의 현재이자 미래로 부르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팬들의 기대를 외면하는 일이 2017년 여름 일어났고, 그것은 바로 어빙이 탑팀으로의 트레이드를 요청한 것. 갑작스러운 이적 요청이었던 만큼 그 이유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어빙이 돌연 팀을 떠나려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르브론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작하고 싶어서였는데,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던 어빙은 계속 조연에 머무르기보다는 팀의 1옵션이자 에이스로서 거듭나고 싶어 했고, 르브론의 존재로 인해 클리블랜드에서는 이 같은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그가 새로운 팀으로의 이적을 모색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르브론 제임스와의 불화설이었습니다. 르브론이 클리블랜드로 돌아온 이후 코트에서 증명한 실력과는 별개로 선수의 본분을 넘어 감독 선임, 선수 영입 등 프런트가 관여해야 할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어빙이 구단에 큰 실망감을 느끼며 결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불화설이 불거진 이후 어빙이 르브론과의 SNS 관계를 끊고, 이에 르브론이 어빙의 트레이드권을 빨리 해결하라고 팀에 요청했다는 루머까지 돌며 둘의 불화설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이후 르브론이 즉각 성명을 발표해 어빙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등 뒤늦게 사태 진압에 나섰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어빙의 트레이드 요청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리그 최고의 볼 핸들러를 영입하기 위한 NBA 구단들 간의 영입 전쟁이 펼쳐졌는데, 그 가운데에는 보스턴 셀틱스도 있었습니다. 2013년 브루클린 네츠와의 희대의 대형 사기 트레이드에 성공한 덕분에 다수의 드래프트 픽을 확보하고 있던 보스턴 셀틱스는 2016년 드래프트에서 제일런 브라운을, 2017년 드래프트에서는 제이슨 테이텀을 지명하며 성공적으로 리빌딩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16-17 시즌 리그 1위 및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이라는 놀라운 성과 또한 거두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더 시즌을 만들어낸 아이제아 토마스가 있었습니다. 신장 174cm의 리그 최단신 선수 아이제아 토마스는 16-17 시즌 마침내 자신의 기량을 만개시키며 평균 28.9득점, 5.9 어시스트를 기록, 시즌 MVP 투표 5위에 오르는 등 기념비적인 활약으로 보스턴을 파이널 진출 문턱까지 이끄는데요. 하지만 명실상부 팀의 중심이자 에이스로 올라선 그에 대해 데니 에인지 단장은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작은 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비에서의 치명적인 약점과 함께 고관절 부상을 당한 토마스가 수술을 권한 구단의 제안을 거부하고 재활을 택한 상황에서 그가 운동 능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빙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데니 에인지는 더 젊고 피지컬적으로도 더 우수하며 두 번의 파이널 무대에서 강심장의 면모를 수차례 보여준 어빙이 토마스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며 둘을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이제아 토마스의 리그를 대표하는 3&D 자원인 제리 크라우더, 여기에 안테 지지치와 2018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포함된 딜을 보스턴은 제안했고, 클리블랜드는 어빙에게 관심을 보인 수많은 구단 중 가장 파격적인 카드를 내민 보스턴의 제안을 수락. 동부의 라이벌로 불리는 두 구단이 서로의 올스타 포인트 가드를 맞바꾸는 트레이드가 마침내 성사됩니다.
브라운, 테이텀 등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했던 보스턴과 팀 내 에이스가 되기를 원했던 카이리 어빙의 만남, 서로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것 같았던 둘의 만남은 하지만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그토록 바라던 1옵션의 지위를 얻게 된 카이리 어빙은 18-19 시즌 커리어 첫 올 NBA 세컨드 팀에 입성하는 등 정규 시즌 동안에는 변함없이 리그 정상급 가드다운 퍼포먼스를 과시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거나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며 보스턴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여기에 FA를 1년 앞둔 2018년 여름 홈팬들 앞에서 밝힌 보스턴 셀틱스 잔류 선언을 보란듯이 깨트리고 어빙이 시즌 도중 템퍼링 논란까지 일으킨 끝에 브루클린 네츠로 떠나면서 팬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어빙과 보스턴은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그리고 결별 이후에도 어빙이 자신을 향해 야유를 퍼붓는 보스턴 팬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다거나 노골적으로 보스턴 셀틱스의 로고를 짓밟는 등 둘의 잘못된 만남이 낳은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임스 하든, 케빈 듀란트가 차례로 팀을 떠난 뒤에도 홀로 오클라호마 시티를 지키고 있던 웨스트브룩은 17-18 시즌을 앞두고 5년 205밀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원클럽 프랜차이즈 스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같은 웨스트브룩의 결정에 구단은 인디애나에서 올스타 포워드 폴 조지를 데려오고 트레이드를 통해 뉴욕에서 카멜로 앤서니를 영입하면서 힘을 실어주는데요. 하지만 세 선수가 뭉친 첫 시즌 기대했던 시너지는 나오지 않았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유타에게 탈락하며 시즌을 조기에 마감합니다. 다음 시즌 웨스트브룩은 윌트 체인벌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20-20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3년 연속 시즌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는 활약을 펼쳤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릴 장군이 강림한 포틀랜드에 패하며 또다시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계속된 플레이오프 조기 탈락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컸는데 연이은 실망스러운 결과에 폴 조지가 트레이드를 요청하였고 구단이 이를 결국 수용하면서 폴 조지의 LA 클리퍼스행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폴 조지를 보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클라호마 시티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바로 영원히 오클라호마 시티와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던 웨스트브룩이 이적을 요청한 것. 듀란트와 하든이 떠난 뒤에도 홀로 남아 팀에 헌신했던 웨스트브룩이었지만 또다시 혼자가 되자 더 이상 우승 도전이 어려움을 느꼈고 이에 그는 결국 팀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연이은 트레이드 요청에 당황한 오클라호마 시티였지만 신들린 드래프트 픽 능력으로 NBA 최고의 단장으로 손꼽히는 샘 프레스티 단장은 오심 끝에 팀을 완전히 재편하기로 결정,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한편 제임스 하든과 크리스 폴의 공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휴스턴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번번이 골든스테이트라는 벽에 막히며 좌절하자 크리스 폴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하든을 받쳐줄 새로운 스타 영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리그 최고의 공격 머신인 하든이 전성기를 맡고 있을 때 반드시 파이널 우승을 이루어야 했던 휴스턴은 폴보다 신체 능력이나 득점력이 더 뛰어난 웨스트브룩을 영입하기로 결정, 오클라호마 시티와 협상에 들어갑니다. 두 구단 간의 합의 끝에 웨스트브룩은 6년 만에 하든과 재결합하였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크리스 폴과 함께 드래프트 1라운드 픽 2장과 1라운드 픽 수합 2장을 받는 초대형 딜이 그렇게 성사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과 크리스 폴이라는 2010년대 리그 최고의 가드들을 서로 맞바꾼 초대형 트레이드는 이후 두 구단의 운명 또한 바꿔놓는데요. 하든과 웨스트브룩의 조합은 정규 시즌 동안은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뽐내며 큰 문제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볼을 많이 소유해야 하는 두 슈퍼스타의 공조는 결국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 엇박자를 드러냈고 결국 그들은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르브갈 콤비의 레이커스의 발목이 잡히며 우승 도전에 실패하고 맙니다. 시즌 종료 후 하든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 로스터에 불만을 드러낸 웨스트브룩은 한 시즌 만에 워싱턴으로 이적했고 결국 윈나우를 위해 그를 영입했던 휴스턴의 승부수는 실패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한편 오클라호마 시티는 리셋 버튼을 누른 만큼 향후 몇 시즌은 성적과 무관하게 팀을 재정비하려는 생각이었지만
하락세를 보이던 크리스 폴이 리바운딩에 성공했고, 폴 조지의 트레이드 대가로 영입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MIP 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활약으로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름과 함께 데니스 슈레더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예상을 깨고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달성, 미래를 향한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2010년 여름, 뉴욕 닉스는 원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닉스의 끝나지 않는 암흑기가 계속되던 2008년, 단장으로 부임한 도니 월시는 부임 직후 2010 프로젝트를 선언하며 팀 샐러리를 대폭 줄이는 체질 개선 작업에 몰입했는데, 그가 샐러리 캡 여유분 확보에 집중했던 이유는 단 하나, 리그 내 슈퍼스타들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 FA 시장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드웨인 웨이드를 동시에 영입해 곧바로 우승 컨텐더의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2010년 뉴욕 닉스의 샐러리는 월시 부임 직후 대비 3분의 2나 감소되어 있었고, 준비를 마친 그들은 르브론에게 강력한 영입 의사를 전하는데요. 하지만 샐러리 캡 여유분 확보 준비에 너무 몰두한 탓일까, 정작 가장 중요했던 르브론과의 미팅 자리에 뉴욕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참석했고, 팀 선택에 있어 우승 가능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르브론은 뉴욕이 제시한 비전에 실망하며 자신의 재능을 사우스비치로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웨이드 역시 르브론을 따라 마이애미 잔류를 결정하면서 몇 년간 공을 들였던 르브론과 웨이드를 허무하게 놓쳐버린 뉴욕은 발빠르게 플랜 B를 가동, 아마레 스타더마이어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 그들은 대형 스타 플레이어 영입을 추진하였고, 그 대상으로 한때 라이벌로 불렸고 리그에서 르브론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던 카멜로 앤서니를 선택합니다. 21세기 최고의 드래프트로 불리는 2003년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덴버 너게츠에 입단한 카멜로 앤서니는 곧바로 팀의 간판 스타로 자리잡았고, 데뷔 후 모든 시즌 동안 평균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함을 입증한 그는 어느새 리그 최고의 스윙맨 가운데 하나로 올라섭니다. 드래프트 당시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키는 멜로의 활약 덕분에 덴버는 매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 모두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고, 이러한 성적은 이미 파이널 우승 및 무대를 경험한 다른 동기들과 비교되며 더욱더 멜로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멜로가 FA 신분이 되는 2011년이 가까워오자 덴버와 멜로는 서로 결별의 시간이 왔음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때 2010 프로젝트에 실패한 뉴욕 닉스가 강력한 러브콜을 보냈고, FA보다는 트레이드를 통해 멜로를 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덴버, 그리고 뉴욕 브루클린 출신으로 뉴욕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멜로의 생각이 일치하며 트레이드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결국 2011년 2월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맞춰 미네소타까지 포함된 삼각 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뉴욕은 무려 4명의 선수와 픽 스왑 포함 5장의 드래프트 지명권을 내주며 카멜로 앤서니를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패트릭 유잉 이후 뉴욕 팬들이 처음 가져본 리그 탑 10급의 슈퍼스타였던 카멜로 앤서니는 비록 무릎 수술 이후 현격한 기량 저하를 노출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뉴욕 이적 이후 2번의 올 NBA 팀 선정 및 커리어 첫 득점왕에 등극하는 등 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특유의 에이스 본능과 클러치 능력으로 깊은 암흑기가 이어지던 뉴욕을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며 뉴욕의 왕으로 불릴 만한 결과물들을 남깁니다. 한편 카멜로 앤서니를 보내며 리빌딩에 들어갔음에도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성과를 보인 덴버는 그러나 13-14 시즌 10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시즌 종료 후 진행된 드래프트에서 그들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역사를 영원히 바꿀 한 명의 선수를, 그것도 2라운드 41순위로 지명하였고, 그의 이름은 니콜라 요키치였습니다. 2011년 여름, 소속팀 뉴올리언스와의 계약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 폴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 구단에서 트로피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식적으로 구단에 이적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뉴올리언스는
구단주 없이 사무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기에 FA 자격을 얻게 된 폴을 붙잡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팀의 간판 스타가 FA로 팀을 떠나는 것을 빈손으로 지켜보는 것보다는 트레이드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던 만큼 결국 폴은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 리그 최고 포인트 가드를 얻기 위한 여러 팀들의 문의는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중 폴 영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팀은 바로 보스턴 셀틱스와 뉴욕 닉스였습니다. 우선 보스턴은 분명 강팀이었지만 빅3의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을 향하는 시점이었기에 이들이 은퇴하면 팀이 리빌딩 노선을 탈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이는 윈 나우가 절실한 폴에게는 달가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뉴욕 닉스의 경우 카멜로 앤서니와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아직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뉴욕이라는 빅마켓을 연고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상급 포인트 가드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행선지로 손꼽혔지만, 이미 그들은 멜로 영입에 너무 많은 주축 선수들을 내주는 바람에 뉴올리언스를 만족시킬 만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시즌 시작 후에도 폴의 이적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2011년 12월 9일 갑작스런 폴의 LA 레이커스행 확정 기사가 발표됩니다. 2011년 플레이오프에서 댈러스에 수입해당하며 3핏 달성에 실패했던 레이커스는 절치부심하며 선수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당시 그들의 계획은 리그 최고의 센터인 드와이트 하워드와 리그 넘버원 포인트 가드인 크리스 폴을 모두 영입해 단번에 우승 전력으로 올라서겠다는 것. 하워드에 앞서 FA 신분이 되는 폴을 먼저 잡기로 결정한 레이커스는 적극적으로 트레이드 카드를 마쳤고, 결국 휴스턴 로켓츠까지 포함된 삼각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크리스 폴이 레이커스로 가는 대신에 뉴올리언스는 레이커스로부터 라마 오동, 휴스턴으로부터는 케빈 마틴, 루이스 스콜라, 고란 드라기치와 1라운드 픽을 받고, 휴스턴은 레이커스로부터 파우 가솔을 받는 것이 주된 합의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데이비드 스턴 NBA 총재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결국 리그를 떠들썩하게 한 삼각 트레이드가 무산되었다는 점입니다. NBA 사무국이 구단 간의 트레이드에 대해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상 데이비드 스턴 총재가 트레이드를 거부한 것은 사무국의 커미셔너가 아닌 뉴올리언스 구단주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신 구단주가 재정 문제로 인해 뉴올리언스 운영을 포기하면서 2010년부터 주인이 사라진 뉴올리언스를 NBA 사무국이 임시로 인수, 운영하고 있었기에 스턴 총재는 뉴올리언스 구단주 역할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향후 새 구단주에게 뉴올리언스를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해당 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즉 크리스 폴이라는 리그 최고의 1번을 보내면서 포지션 중복에 기량도 애매한 선수들만 다수 받아오는 구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래를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트레이드가 무산된 며칠 뒤, 아이러니하게도 폴은 결국 LA로 향하게 되는데, 그의 새로운 팀은 레이커스가 아닌 클리퍼스로 결정나게 됩니다. 에릭 고든, 크리스 케이먼, 알파눅 아비누와 2012년 드래프트 지명권이 포함된 제안은 델 댐프스 단장과 데이비드 스턴 임시 구단주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수준이었고, 그렇게 크리스 폴은 LA 클리퍼스에서 커리어의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됩니다. 클리퍼스의 유니폼을 입은 크리스 폴은 리그 최고 포인트 가드답게 그리핀과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와 더불어 디안드레 조던을 노련하게 조련하며 팀을 이끌었고, 클리퍼스는 그의 활약 덕분에 매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 만년 하위권 팀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서부를 대표하는 강팀 반열에 올라서는데요. 비록 클리퍼스에서의 6시즌 동안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파이널 진출, 그 이상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폴은 클리퍼스를 상징하는 문구였던 랍시티의 리더로서 NBA에서 가장 암울한 프랜차이즈 역사를 가진 클리퍼스 구단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한편 크리스 폴을 떠나보내며 한 시대를 마감한 뉴올리언스는 지역 출신 사업가 톰 벤슨을 새로운 구단주로 맞이하며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재탄생하였고, 그들은 2012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 픽으로 켄터키 대학교를 NCAA 파이널 우승으로 이끈 대학 최고의 빅맨
앤서니 데이비스를 지명하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센터를 소화할 수 있는 신장과 스몰 포워드가 보여줄 수 있는 운동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평균 20득점 이상의 득점력과 역대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모두 갖춘 말 그대로 공수를 겸비한 선수였던 케빈 가넷은 2000년대 리그 최고의 파워포워드로 평가받을 만한 골 및 지배력을 과시했고, 그의 존재로 인해 만년 하위권을 전전하던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역시 매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적이 딱 거기까지였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가넷이 평균 24.2득점, 13.9리바운드, 2.2 블록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시즌 MVP를 수상한 03-04 시즌마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슈퍼팀을 결성한 LA 레이커스에 패배하며 파이널 진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더욱이 구단 역사상 흑역사로 손꼽히는 조 스미스 부정계약 파동으로 인해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이 몇 년째 박탈되며 대형 유망주의 합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미네소타가 샌안토니오, 레이커스, 댈러스, 피닉스 등 강팀들이 즐비한 서부에서 계속 살아남기란 어려워 보였고, 실제로 그들은 2004년을 끝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실패하는 하위권 팀으로 추락하고 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동포지션 라이벌로 불리던 팀 덩컨, 덩 노비츠키, 크리스 웨버 등이 꾸준히 플레이오프 진출 또는 더 나아가 파이널 진출 및 우승까지 하는 것을 지켜본 가넷은 좌절감을 느꼈고, 결국 영원한 늑대 군단의 리더로 남기를 원했던 그는 2007년 구단에 정식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가넷이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카고 불스, LA 레이커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피닉스 선즈 등 수많은 팀들이 그의 영입을 원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팀은 바로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하지만 가넷은 만약 보스턴으로 나를 트레이드한다면 옵션을 사용해 자유계약 선수가 되겠다고 할 정도로 격렬하게 보스턴행을 거부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보스턴은 미네소타와 다를 것 없는 리그 최하위 팀이었고, 이는 우승이라는 가넷의 이적 이유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스턴 셀틱스의 데니 에인지 단장이 2007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지명한 제프 그린을 활용해 만렙 슈터 레이 알렌을 데려오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고, 자신까지 합류한다면 충분히 우승 전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케빈 가넷은 그렇게 보스턴으로의 트레이드에 동의합니다. 2007년 7월 31일 무려 5명의 선수와 2장의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포함된 초대형 딜을 통해 보스턴은 케빈 가넷을 품는 데 성공했고, 이로써 케빈 가넷, 폴 피어스, 레이 알렌으로 이어지는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사기 라인업이자 슈퍼팀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빅3 결성을 위해 사실상 모든 걸 건 보스턴의 승부수는 완벽하게 적중합니다.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지닌 파워포워드인 케빈 가넷, 리그 최고의 스코어러 중 한 명이자 클러치 슈터인 폴 피어스, 그리고 커리 이전 NBA 역대 최고의 슈터인 레이 알렌이 뭉친 슈퍼팀은 모두의 예상대로 강력한 시너지를 자랑했고, 시즌 내내 질주를 이어간 그들은 결국 파이널에서 LA 레이커스까지 무너뜨리며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올해 NBA 퍼스트팀 선정 및 올해의 수비수상 타이틀까지 획득하며 보스턴의 파이널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가넷은 이로써 자신의 이적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내며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파이널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